복지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알아봤다가 민망해질까 봐요.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해당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생각부터가 이미 현실과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돕는 제도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복지는 이미 생활이 무너진 뒤에 도움을 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면 마지막 안전망, 최후의 수단 같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주거비가 부담되기 시작하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커질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때부터 복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금 나오면 끝 아닌가요? 하지만 복지는 소득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들어오는 소득에서 그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같은 차감 항목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있어도 집이나 차가 있어도 조건에 따라 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볼 때는 내가 얼마 번다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장년 이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틸만해요. 아직은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집 수리비가 한번 크게 나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일 때 이런 상황이 쌓이면 생활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기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정말 힘들어졌을 때보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집 있으면 안 되죠? 차 있으면 다 끊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 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용 주택이나 일상에 필요한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복지를 떠올리면 노인 복지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복지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위험이 있고 중장년에게는 중장년의 위험이 있으며 노년에는 노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연령이 아니라 생활의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지점에서 복지가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지를 말할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괜히 눈치 보이더라. 남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만 복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도로 정해져 있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사람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복지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알고 확인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만 신청했어도 가능했어요. 이미 직권으로 조정된 건데 모르셨어요. 이 말을 듣는 분들의 공통점은 복지를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놓쳤습니다. 반대로 복지를 잘 활용하는 분들의 말은 단순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몰라서 손해보는 게 더 아깝죠. 복지를 대할 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상관없다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내 상황을 정리한다. 소득 인정의 구조를 이해한다.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당되면 신청한다. 안 되면 이유를 알고 다음을 준비한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한 만큼 손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는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각종 공제와 차감이 반영되어 실제 생활 여건이 계산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판단이 오히려 가장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필요해진 뒤에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